네, 우선 그 상기와 반려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국가적 재난 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학회 회장이신 김상철 교수님의 개회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부담돼 있는데 원래 저희가 3월 말에 이제 이 제3회 성문학수당 시상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지나도 이 수습이 안 돼가지고 또 연기되면 들어갈까 했는데 지난 이제 4월 19일부터 조금 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제 전체 발생자가 6명, 국내 4명, 해외 2명,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화 이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망설스러웠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는 거꾸로 역전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간 요새 참 조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벌써 3년째 성문학수상 시상식 갖게 됩니다. 원래 이 불교학이 인문학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 신앙이든지 이런 분야는 사실은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바로 이제 22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이 불교학은 다른 학문과 다르다. 이제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앞으로 연불 신앙에 대해서 논문을 쓸 경우에 이제 그걸 장려하는 의미에서 기구를 이제 이렇게 시하셔가지고 이제 상을 제정하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벌써 3년째 아주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지나면은요 연불에 대한 어떤 이제 불교 신앙의 학문이 이제 하나의 분과로 아주 탄탄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분의 이제 그런 수상자를 갖다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부분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소개한다면 나중에 이 파워포인트 나오겠지만은요. 우수상은 강지현 선생님 서울대의 이제 박사과정 마친 분입니다. 제목이 초기 선정과 근현대 불교학 연불 비교 관심론을 중심으로 있고요. 장려상은 두 분인데 이 동국대 이제 계시는 김희종 선생님 금강경 독성과 가피살의 고찰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장려상 한 분은 동방문화대학원에서 박사가 되시는 홍선미 선생님 관상의 심리치유적 고찰, 관무량수경 색신발 중심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시간 부족으로 세 분 논문을 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자료집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아마 이제 강전 선생님 우수상 받으신 강전 선생님 발제만 드시게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세 번째인데 3회째인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제 4회째, 5회째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다음에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상을 제정해 주신 성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제3회 성운학술상 시상식 및 우수상 수상 논문 발제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상자들은 수상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가십시오. 수상자 세 분은 모두 무대 오른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성원 학술상은 그 연불 신행과 가피의 연구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 전임 회장이신 성훈 스님께서 제정하신 학술상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상 강지연, 제목 초기 선종과 근현대 불교학의 연불 고찰. 네, 강지연 선생은 그 초기 선종과 근대학의 근현대 불교학의 연불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서구에서 시작하여 일본에서 추정한 근현대 불교학의 연불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면서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우수상 강지연 초기 선종과 근현대 불교학의 연불 고찰. 위의 분은 연불 신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고 그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본 학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한 성훈 스님의 지원으로 제정한 그 제3회 성훈학술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와 함께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 김성철. 예, 강재현 선생의 논문은 그 서구에서 시작하여 일본에서 추정한 근현대 불교학의 연불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면서 관신용 등 초기 선종 문헌에 근거하여 성과 연불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논문입니다. 예, 다음으로 장려상 김희종 금강경 독성과 체험 사례 고찰 이학 논문입니다. 김희종 선생님의 논문은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독성 운동을 계승한 바른법연구원의 주말 출가 독성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면서 금강경 수지 독성의 가피 사례들을 열거한 후 금강경 수지 독성의 대중화를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황선미 관상의 심리치유적 고찰 관무량수경 색신관을 중심으로 이하 논문입니다. 황선미 선생님의 수상 논문은 우리나라 불교 수행에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되어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회장님 모십시오. 우리 이상희 교수님 올라오시고 예, 다음으로 간략하게 그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용 신도회장 올라오세요. 그 정 대표도 올라오세요. 두분 더 올라. 네, 정 대표 같이 올라오세요. 나도 내가 이거 진짜 되게 기억은 많이 나버린다.
예, 다음으로 본 성운학술상을 제정하신 그 성운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앉은 자리에서 반대로 3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2020년 한국불교 춘계학술대회 축하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소원학술상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모두의 우리 김성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난에 임해서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자세로 무난히 국난을 극복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춘계와 추계 우리 불교학회에서는 이에 거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한두 달 지연된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이 학술대회는 송원 학술상 시상이 끝나고 이제 춘계 학술대회가 발제 토론을 거쳐서 오늘 하루 종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튜브로 바로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스타디하고 또 리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불교학회는 한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 그리고 불교 학문 분야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교학, 서원학, 불교사학 여러 분야에 갈망하는 발전은 있었지만은 연불수행과 연불신앙을 통한 가폐사례 연구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빈약하고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대 회장을 겪으면서 이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 시대에 연불수행을 통한 또 연불신앙을 통한 이고동락의 어떠한 사명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연불신앙의 학제 연구를 통해서도 올려가지고 이 분야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너무너무 생각을 잘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회가 갔는데요. 이제 4회, 5회, 6회 반복해서 금생에 제가 생이 다할 때까지는 이 분야를 지속적으로 제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좀 대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아주 우수한 대상이 좀 나와주시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연구가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조사하고 설문 받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유의미한 그러한 논제가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존 학자님들은 너무 시간에서 오롯도 갖고 신진 학자님들이 이 분야에 마음을 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상을 500만 원을 정해놨는데 500만 원 너무 적어서 연구를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대상을 1000만 원을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 1000만 원을 올리면은 대상감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전 학자들이 연불신앙, 연불수행 분들의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조사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우수한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재원은 대한민국 조계종 삼천사에서 또 나와 또 2년 삼천사 신도 제가 불자 여러분들 함께해서 송원학술장에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이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불교학회의 영원한 발전과 우리 한국불교학과, 교학과, 선학, 연불학 이렇게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학문이 틀이 잡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하신 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중계학술대 주임변신하고 계시는 김성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지연님, 김희종님, 황선미님 오늘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더 많은 연구를 많이 해서 한국의 빛나는 학자가 되시도록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상 논문 발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수상자 세 분의 모든 논문을 발제하지 못하고 대표로 우수상을 수상하신 강지연 선생님의 논문을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지연 선생님을 오늘 수상자이신 강지연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서 하시면은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그게 낫지 않나요? 여기서 하시죠. 그래서 저 화면을 보시면서 여기서 여기 보시면서 의자가 어떠세요? 됐어요. 여기서 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강지연입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연불에 대해서 저도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큰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하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김성철 회장님과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또 여기 와주셔서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발표 제목은 초기 선종과 근현대 불교학의 연불고찰이라는 것이고 관심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제까지 연불에 대해서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사실 불교학과 불교 사이에는 전근대와 근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불교학 연구는 서구 중심적으로 문헌 중심, 그 다음에 역사 중심, 그리고 종교라는 큰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나누고 비교하는 연구 방법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연구도 물론 이때까지 학문적인 의의가 있었지만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불교학과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또 다른 학문적 의의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차는 관심론이라고 하는 선에서는 보리달마,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의 문헌으로 전해져 왔지만 현재에는 대통신수의 저작으로 알려진 관심론의 연불 개념을 고찰하고 동서양 근대 불교와 연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관심론의 연불은 신수의 저술로서 동산 법문과 후대 북종의 신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 관심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참고한 문헌은 능가사자기입니다. 능가사자기는 구나발타라 3장에서부터 그 후대 북종에 이르기까지의 초기 선종의 신료를 담고 있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구나발타라 3장 같은 경우에도 연불에 대해서 불을 계속 염해서 염념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준호 선생님이나 박건주 선생님처럼 국내 연구에서도 초기 선종의 연불은 선정과 다르지 않고 또 지감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선종의 연불은 선정과 삼매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나발타라 3장은 능가사자기에서 선종의 초조로 나오는데요. 이제 능가사자기의 순서로 보면 5조 6조인 도신과 홍인의 동산 법문에 제가 주목한 이유는 이 동산 법문은 그 전까지의 선종은 두타행으로서 선사들이 어딘가에 머물지 않았지만 도신과 홍인 때에 이르러서는 동산에 머물면서 선종의 정주 공동체라는 특정한 종파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때의 신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신의 연불을 보면 도신은 구나발타라 3장이 얘기한 염념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연불, 즉 선종의 입장에서 연불을 얘기하면서 능가경의 모든 일체 경계가 열의 법신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능소의 불의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도신 연불과 관련하여 마지막 줄을 보시면 관련한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래서 서방을 향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불의를 가리키는 도신이 불의를 강조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도신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 경계 전체가 열의 법신이기 때문에 일방이 무량방이고 무량방이 일방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선에서는 서방이라는 것도 사실 일방 안에 있고 무량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자체, 지금 여기 자체가 법신이고 그래서 불을 염하는 마음이 그 불 그 자체인데 향이라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경계를 지어서 어딘가를 향하는 것, 그러니까 능소의 이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신의 경우에는 그런 서방을 향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도신의 선법을 이어서 널리 전파한 홍인 역시도 이 모든 부처의 불신이 무변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행선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여기에서도 피불, 즉 차피의 이분을 나누는 부처나 타불, 자타의 이분을 나누는 부처를 여서는 생사를 면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신과 홍인 둘 다 능소불의, 자타불의의 연불선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론의 경우는 신수의 관심론은 동산법문의 연불선정을 이어받으면서 개행, 삼취전개, 육바라밀, 가람짓기, 탑돌이 같은 다양한 불사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선가와 대중을 향한 올바른 불사 행법을 설하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신수 같은 경우는 측천무나 여러 귀족들의 존승을 받으면서 일반 제가 신도들과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아시아 성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가사작에 나오는 신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신수는 불의를 증득하였고 또 채용 두 글자로 회귀된다고 하여 채용 불의가 선법의 핵심이자 연불 해석의 주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심론에 나오는
첫 번째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채상용이 나누어져서 등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연불이라는 이름 단어 자체는 명자로서 상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나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상이지만 연불의 채라는 것은 사실상 선정, 그러니까 마음의 근원을 각찰하고 또 잊지 않고 부지런히 흠쓰는 것, 이런 것이 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채를 따라서 용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불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관심론의 특징 중에 하나인 송과 염을 나눠서 입에 있으면, 즉 어떤 상에 매어서 상에 매어 있으면 송이라고 하고, 그다음 마음에 있으면 염이라고 하는데요. 송 같은 경우는 음성의 사상에 매이는 것이고, 또 공덕을 구한다는 것은 공덕을 받을 나, 아상을 구한다는 것이고, 공덕이 따로 있다는 것, 법상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런 식의 상을 구하는 행위는 진정한 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연불은 각행 운으로서 직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식의 상으로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을 각찰하는, 그래서 모든 용에서 채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여의면 모든 용이 가능한 그런 식의 불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상을 여의면 채가 곧 용이 되고 용이 채가 되기 때문에 채용불이에서 모든 행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하지 않는다는 무라는 상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유무이변에 빠지는 것이지만, 어떤 용을 하더라도 그 채라는 연불심이 곧 불이라는 이러한 채를 놓지 않으면 모든 것이 채를 드러내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수비할 저작이라고 하는 대승무생 방편론을 보면 여기에서도 연불이라는 행위가 목탁을 치고 일시에 연불을 하는 이 행위가 사실은 정심, 선정수행의 하나로서 채와 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조홍인 같은 경우에도 신구, 의의, 삼업이 모두 다 불사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능가사작이 있는데, 그것처럼 사실상 불사를 각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사로 삼는 선종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연불이라고 하면 칙명연불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동서양 근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서양과 연불 같은 경우 연불을 보면 서양에서 부처, 즉 저희가 불이라고 하는 부처에 대한 인식은 서양 중심적으로 변해왔는데요. 맨 처음에 기원후 3, 4세기서부터 부처에 대해서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이교도,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우상숭배하는 신이라고 여겨졌었고, 그 다음에는 불교에 대한 자료를 좀 얻게 되면서 신화라고 여겼고, 그 다음에 17, 18세기에 들어 역사적 인물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선종에서 불은 열의 일곱 신으로서 모든 전체, 즉 이 법계 전체를 나타내는데, 서양에서의 불은 언제나 항상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서양에서의 실천 인식도 불교와는 약간 다른데요. 서양에서는 신교와 구교라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종파의 구분이 매우 뚜렷하고, 특히 근대에서 종교를 연구할 때는 종교를 나누고 또 종파를 나누고, 또 각각의 종파가 각각의 실천과 교리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에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는 매우 다르다라고 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 불교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붓다 아누사티, 붓다 스무리티 같은 경우와 대승불교에서의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종의 선사들의 입장을 보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처를 그렇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까 홍계인 선사가 얘기했던 타불이나 피불로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불을 어떤 특정한 행위로만 보는 것은 신수의 관심론에 나왔듯이 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연구로 보면 근대 불교 연구에도 사실상 아시아적이라기보다 서구적인 편향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틀에서 일본 불교학이 먼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논문에 자주 인용한 로버트 샤프라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상 정토 신행은, 즉 연불을 포함한 정토 신행은 다양한 불교 신행 중의 하나로 중국에서도 특정한 정토교나 특정한 정토 종파라고만 볼 수 없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는 정토종이 담란, 도적, 선도 계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고, 또 연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고 많이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계보 자체가 일본의 혼행과 신란, 즉 정토종과 정토진종의 두 종조가 세운 계보로서 중국과 한국의 정토 신행과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 일본 정토교의 특징은 타종과 다르게 자종, 그러니까 정토종의 계보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하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불할 수가 없다. 다들 서방 정토에 태어나고 나서야 왕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진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연불도 선정이라기보다는 미탑을 원력에 기댄 측명연불 수행의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표집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중국 정토의 연불 이해와도 상이하고 우리나라나 그 당시의 연불 이해와도 다른데요. 전법 보기를 보시면 초기 선종에서는 이런 식으로 명호를 염하는 방식, 그러니까 명호를 염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거나 신체를 갖지 못하고 그 행위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조지는 콘스님도 이 정토교의 입장과 비슷하게 말세여서 측명연부를 해야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법의 흥수를 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연불과 여러 가지 만행이 서로 장애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측명연불이라는 그런 수행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재종 개조인 A사이도 그렇고 무로소스키도 연불을 단순한 측명연불의 수행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일본 선종 내에서 이런 선정경수에 대한 비판은 아미타불 신행 연불이 겸하는 황벽종이 개창되고 나서인데요. 이것은 일본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정토 신행이 선종 안으로 흡수되어서 다양한 신행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일본에서는 황벽종이라는 하나의 종파로 수렴이 되면서 정토종과 진종을 포함하는 정토교, 그 다음에 선종 내에서도 황벽종, 즉 연불 신행을 하는 황벽종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 선정과 연불, 선종과 정토종, 성종 내 수행 등에 대한 구분은 사실 종파 불교적인 일본 불교에 어울리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본 불교의 특징이 불교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서양 학문의 틀에 따라서 서양인들에게 동아시아 불교를 알린 것이 근대 일본 사상가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9세기 말 불교 입지가 줄어들면서 개혁과 근대화가 되었는데, 이때 각 일본 불교는 각 종파별로 대학을 설립하고 자재를 육성하면서 세계 포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는 민족주의적인 의도가 있었는데요. 즉 일본을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연불하면 정토, 타령이라고 생각하고 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분 자체가 근대 일본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스즈키 다이제츠라고 하면 단순히 학자라기보다 서양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일본 사상가인데요. 이 스즈키 다이제츠도 서양에서 교육을 받았고 서양 학문에 감화되었기 때문에 그 서양의 종교 심리학의 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가 윌리엄 제임스인데요. 네, 윌리엄 제임스는 기독교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종교 체험을 분석하면서 자기가 의지를 내서 신과 합일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해서 신과 합일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스즈키 다이제츠는 이 두 가지 틀을 선과 정토에 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내는 것은 선사,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토교도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 틀에 따라서 일본 불교를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민족주의적인 의도가 있었는데요. 선과 정토가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통이고 일본은 이것을 종파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두 가지의 그 동아시아 대표 전통을 갖춘 뛰어난 불교 국가다라는 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정토교인 진종이 최대 종파이고 선종은 조동종, 임재종, 황벽종 순으로 우세합니다. 그리고 또 근대 이후에도 계속 종파별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 스즈키 다이제츠 이분법적인 도식이 연구에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연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태고보우나 나홍해군 선사처럼 정토 신행이 항상 여러 신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청화효정은 관심론과 매우 유사하게 연구를 보았고 그 효정의 제자인 편향원기근은 산문수학이라고 하여서 연부를 수학의 하나로 총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연불신행은 사실 일본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근대화 일본 식민 지배가 중첩되면서 일본의 정토교와 조동종이 포교가 되었고 또 명진학교나 제국대학 설립처럼 일본에 의해서 근대 학문기관이 설립되면서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진종 포교서 오쿠무라 엔신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선 승려 중에 열의 여덟은 연구를 하여 진종의 교를 펼치기가 편리한데 조선 승려들은 오계를 지키려 하나 충심으로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일본의 교 같은 경우는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믿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조선에서는 연불신행이 대중적이었다는 것, 보편적이었다는 것과 하지만 일본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토교식의 측량 연불식의 수행이 아니라 오계를 지키고 충심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까 관심론에 나왔듯이 염이란 건 계행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 관심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그래서 조선의 연불신행에 대한 이해는 19세기부터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 조선에서도 사실 연불신행은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였지만 저희 한국이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과정, 즉 독립을 하고 한국 불교가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연불에 대한 것을 낮춰보거나 연불을 정토교식으로 이해하는 게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학에서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혹은 선의 입장에서 연구된 적이 적었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연구가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요. 영어로 젠 지리키, 코안이라고 되어 있고 신타리키, 넨부츠라고 되어 있는 것이 스즈키 다이제츠가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로 저술할 때 일부러 그 동아시아 전통의 선과 정토를 나누어서 일본식으로 고유 명사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일본 문헌을 읽을 때는 이게 한자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고유 명사화하였고 이것이 여전히 서양 학교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론에 입각해서 볼 때 불교 학장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선은 초기선에 입각한 조선 불교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론은 문수사, 안심사, 개심사에서 달마대사 저작으로 여러 번 간행되었는데 이것을 고려하면 조선의 연불신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선의 연불신행은 혼합적이거나 하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른 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 불교의 연불신행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일본 승려들은 그 일본 승려의 특정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또 학문적으로 곧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한국선이 있는데 특히 관심론이 들어가 있는 선문차료는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문헌이고 용성선서회 같은 경우는 불은 각인이를 지치로 삼아서 염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정토교 연불신행이 포교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염각은 오히려 초기 선종의 연불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 일본에서 나눴던 선정토 도식에 가려진 부분, 대표적으로 믿음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국 학자들이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근현대 불교학의 연불은 동서양 지식인들의 상호 교섭으로 생긴 것이고 초기 선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의 입장에서 불교학을 고찰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학문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재현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시간이 조금 이제 부족한 관계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지는 못하고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강재현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장이기 때문에 심사돼야 됩니다. 근데 보고서 참 기뻤던 게 일단 불교학 방법론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서양에서 들어온 근대 불교학, 현대 불교학 방법론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불교를 그 무슨 시험공부를 해보듯이 갈갈이 찢어나가지고서 그 어떤 실행과 신앙과 수행 이거는 전혀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지금 강 선생님 그 논문에서 제일 장점으로 본 게 뭐냐면은 그 서양에서 시작해서 일본이 이제 그냥 답습을 했다가 한국에서 왔던 불교학 방법론에서 연불과 이제 그 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제 그런 식의 상황식이 실제 그게 올바른 게 아니고 스즈키 다이제츠가 이제 일본의 종파불교적인 그런 그 틀 가지고서 그 학문을 조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겼다는 거. 또 서양 그 인문학적 불교학의 어떤 틀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잘못 그 쓰였다는 거. 이게 가장 이 논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장점이고요. 근데 하나 여쭙게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연불과 선이 다르지 않다. 관심론 중심으로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성미타 이제 태안사에 계셨던 총학학 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미타불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성미타를 얘기하거든요. 연불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연불과 선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강세임의 지금까지 연구하고 내 마음에 이제 그 부처를 염한다는 이제 그런 식의 연구하고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자성 미타라는 것도 나중에 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방 정토와 유심 정토의 차이, 그다음에 자성 미타와 타학적인 미타와 이런 분류 자체도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본 것으로는 맨 처음 20세기 종교학 연구가 시작될 때 정토 진종계열 인사들이 서양 종교학에서 수학을 하면서 그러한 서방 정토 세계 이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종과 정토종이 나눠졌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정토나 미타를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일본 불교학의 틀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것 없습니다. 약간 이 불교학 방법론 틀 자체를 이제 다 개혁을 하는 그런 이제 아마 흐름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지현 선생님이 아주 반제 잘 들었습니다. 그게 강지현 선생님의 그 논제는 서양진 사고에서 연구를 서직기가 부여시켜놨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서직기가 서양적인 기독교의 신앙 체제의 틀에다가 불교의 연구를 거기다 픽스시켜서 연구에 내놨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나요? 따라서 서직기식 사고방식, 서양식 사고방식 탈에서 우리 불교직 그 선죽 연구, 염죽 손으로 접근에 가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요즘 그런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나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연구의 흐름은 굉장히 아주 바람직하게 진도가 흘러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므로 이 분야를 우리 강선님께서 원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박차를 가해주자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그 지금 반책 가운데서 상을 여는 것이 채다. 상을 여는 채이므로 채는 것 용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 원질이 어디 있었죠? 기억하시죠? 따라서 상을 여인 자리에서는 바로 채고 그 상을 여인 채는 용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봤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용은 현재를 말하고 현실을 말하고 용은 지금 현재 이 현실을 말하고 있거든. 그러므로 채를 상을 여인 채가 용공 현실과 동일하므로 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집착을 여인 용 자리는 그대로 불국 정토고 이타 정토고 또한 선의 세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글쎄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큰 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제 연구의 출발점이 채에서 출발할 것이랑 용에서 출발할 것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채에서 출발한다면 그 선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용에서 출발한다면은 연구의 입장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두에서 출발하는 분야와 연구를 출발하는 분야와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를 우리 강 선생님께서 너무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다 같이 채의 입장에서 선의 입장에서 분석하려고 했을 때는 올바른 답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선의 입장과 채의 입장에 아직 몰입하지 않은 중성의 입장은 용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용의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 현재 고 입장에서 찾아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채와 용과 채를 채에서도 출발 지점이 되고 용에서 출발 지점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시도해보는 것도 연불신앙, 연불수행에 대해서 그나큰 어떤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동의하신가요? 네, 제가 훌륭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너무 좋은 발제해서 고맙고요. 더더욱 발전을 해서 더더욱 논문을 써서 내년에 대상과목 논문을 좀 써내세요. 약간의 거기다 풀만 좀 달면은 대상과목. 자꾸 내도 됩니다, 그렇죠? 그 상탄 사람이 너무 자꾸 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자꾸 내도록 좀 학칙을 바꿔드려도 자꾸 내서 업그레이드 되면은 인정하더라도 회장님 그 참고하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초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준 초록에 대해서 대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니까 이 연구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회장님께서 연구자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좀 질문 좀 받고 그 상을 여인체라고 했는데 강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그 상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상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상의 개념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전체가 듣는 것이니까 이게 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지 말고 마이크에 대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능가사작의 도신 선사에서 상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일어나키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경계 이런 것을 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계 자체가 법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법신이고 법계에 있어서 법계가 불과 하늘로 이어져 있는 일상으로 또 이어져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입장에서 제가 어떤 경계를 일으켜서 단연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도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가 일법계 일상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경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단연하는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내조를 하면 이것이 전체 일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을 여인다고 했을 때는 그 수행자 입장에서 자신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그것을 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송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상용의 그 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되거든요. 최용 자꾸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 상이 최상용의 상인데 지금 발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상은 최상용의 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저희들이 그 혼돈이 적지 그렇지 않으면은 최상용에서 얘기하는 그 상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자꾸 채용 하면서 상을 버린다고 하니까 가운데 최상용의 그 상을 버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내포하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상은 최상용의 상은 아니다라는 걸 밝혀주시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 같으세요. 예, 지금 이제 이편희 교수님은 우리 학회 원로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상이라는 것은 번뇌의 상이고 지금 그 번뇌상 말고 최상용 3창원 때 체와 상과 용이 동일 지점을 놓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을 놓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번뇌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상용은 체와 상과 용이 동일선상에서 보는 그런 상이 있다. 근데 그것을 혹시 번뇌상으로 볼 확률이 있으므로 그것을 부합을 위해서 탕마해 주시는 거죠. 이편 교수님 너무 우리 강 교수를 사랑해서 아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냥 밀어붙이면 쫄리니까요. 이런 거는 잘하는 학자입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예.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 공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수상 수상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는 했지만은 한 10분 정도 저희가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충계 학술대 본격적인 이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10분 뒤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